감사합니다. 경기원구 이성으로 합니다. 저뭐 포항 출신이라 그러는데 포항 안 간 지도 벌써 한 3년이 넘었네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아까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넘어가면서 핵심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과제를 추진하면서 일본 정부가 가기의 공식 결정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서 작년 4월 달에 방류를 결정했고 내년 2023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셈이죠. 23년에 방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표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한 2년 동안 잠잠하지만 만약에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또 우리 사회는 한번 홍역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찝으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태도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게 삼중수소, 트리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 원자력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트리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리튬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다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에 세슘 뒤에 이게 원자 기호가 또 따로 붙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과제를 같이 했던 아까 1세션에서 발표했던 윤석상 교수님의 이런 썼던 보고서를 잘 읽어보면 일본 사람들의 대응이 좀 쉽게 말하면 타조와 같다.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풍문 피해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풍문 피해가 뭐냐 그랬더니 소문에 따른 피해.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덮어놓고 소문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상권을 망친다든가 뭐 이렇게 아까 우리 정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뭐 수산물 시장의 불이익, 농수산물 먹거리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가장 불합리한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발전소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도 다 1세션에서도 다 언급이 됐었고 또 2세션에서도 다 앞에서도 또 이제 부산 제주도에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 좌민석 연구원께서 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넘어가고요.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삼중수소가 퍼지는 이거 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사실상 가장 가깝지만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이게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해로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구 자전 방향하고도 반대쪽에 약하게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피해가 일단 도착하게 되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규범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환경법 아까 1세션 하기 전에 기조발제에서도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데 국제환경법에서는 오염물을 투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IAEA를 적당히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는 알프스라는 그 다핵종 제거 장비를 투과하면 걸러졌다라는 애매한 과학적인 디스크립션을 하는 겁니다. 걸러졌다. 안전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입장은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올 4월 달쯤에 국제적으로 이 공동조사단이 발표한 그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피해 인간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은 이게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 장비를 거쳤으니까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네. 이게 아주 상당히 우리로서는 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규범에 임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일본 대응은 윤석상 교수가 잘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산업 구조가 원자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반대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라는 게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프렌드 오브 얼스 지구의 친구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은 특히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상당히 우리보다는 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 차단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차단을 힘쓰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이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중간에 안전 확보,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부도 이런 오염 방류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주민들과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거겠습니다. 경기도도 이 의외로 해안선이 길게 퍼져 있고, 또 이 먹거리도 이 유원지와 관련한 이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해양 레저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큰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도 특징이 정치적인 이 리소스가 이 문제를 일본이 방류 결정을 발표했을 때 조금 이렇게 여론의 이 자원이 집중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또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실제 방류를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크게 반응을 할 것 같다. 저는 사실 그 상황이 오면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은 오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게 중국, 대만, 미국은 앞에서 말씀을 다 나왔던 부분이어서 짧게 이야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차원에서 일본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미국은 해양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조금 관대한 편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거기에 있어서 이걸 안전 문제라기보다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있고, 대만도 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스테이트 후드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세파라는 이런 경제 협력 구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본의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유럽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 않지만 국가별로는 이 성향별로 일본과의 이 경제적 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이 개별적으로는 이걸 일본 이 농수산물 수입에 제약을 순차적으로 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도, 국제원자력기구나 국제연합의 과학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이 후쿠시마 이 원전 방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계적인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알프스를 그 다액종 제거 장비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거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시민단체 그린피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기도 아까도 1세션에서 언급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에서는 저는 이게 목표를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정부의 다양한 활동들과 새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목표 체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를. 첫 번째는 오염수 차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단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1년, 2년 차에도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속적인 목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 2년 만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요.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한다고 했으니까 2023년부터. 그다음에 안전성 확보는 크게 먹거리 안전과 해양 레저, 해양 수산 안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그 원자력에 오염된 해수에 노출되면서 생기게 되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후 손해배상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단연간 일본이 방류를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근 연해에 오염수가 계속 이렇게 방류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됩니다. 음식을 통해서든 해양을 통해서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손실, 손해, 국민들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 유효하고도 의미 있는 구제 방법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체별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이 세 주체 기관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열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이제 나열했는데, 보시면 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행정부의 최고 수반들이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신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일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걸 분쟁 해결, 이 해양 오염수 방류를 양국 간의 분쟁, 환경 분쟁의 의제로 가져가서, 아까 1세션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걸 단순히 한일 간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에게 하드타임을 주기 위해서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환경의 오염에 대한 분쟁 관리 차원에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 주변국의 리스크 관리라는 플랫폼, 이거는 정부 국가 차원에서 아까 우리 다 언급이 되었던 이 극동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국, 대만, 그다음에 홍콩, 뭐 동남아, 그다음에 인도까지 뉴질랜드, 이렇게 또 모든 이 태평양의 연안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핵 안보 정상회의를 거쳤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핵 안전 정상회의,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방 정부하고도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손해배상이나 안전성 확보는 다들 우리 정부가 했던 것이고, 앞에 우리 거기 부산 제주에서도 다 언급했던 부분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사전 차단을 위해서 동해안 국제 해안 평화공원 조성을 지금 해왔던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남북 1위 공동 참여해서 이걸 억제력을 하는 거를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연안,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태평양 연안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이런 다양한 회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국가 차원에서는 핵안전 정상회의를 하고, 경기도는 이 지자체 단위의 이 거버넌스를 킨텍스에서 경기도가 이 지방정부의 핵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UCLG를 경기도가 개최함으로써 여기에서 이 핵안전 의제를 의장 국가로서 한번 해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제안하고 있고요.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나와 계신데, 이런 다양한 이 전국에 있는 이 해양수산연구소 연구기관들이 이 연대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걸 우리 국내적으로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연안 국가들에 있는 지자체와 연합해서 이런 해양수산 먹거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 자료를 서로 협력해서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 공조 전략으로서 제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내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이게 이제 또 우리 회의하다가 나왔던 이야기인데, 방크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해양 오염수에 대한 이 위험을 서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자발적 시민 활동, 학생들의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든가, 그 다음에 방사능 검사 자료를 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수협이라든가, 또 이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아니면 주부들이라든가, 요즘 이런 안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안전 모니터링 활동을 국내에서 조직하고 이걸 확대시켜서 주변국과 공유하는 체계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손해배상도, 이제 여기 손해배상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 차원에서는 이 우리 변호사들이 시민 피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제책으로서 국제 변호사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을 확보하고 보상을 위한 법적 도움을 주는 이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또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경기도가 하고 싶은 것은 도시 외교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예방 레짐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바로 그 연장선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일본이 나쁘다, 일본 욕을 하게 되면, 이걸 마치 국제사회에서는 한일 간에 감정이 있으니까 자꾸 한국은 일본을 트집을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이 원자력이 이 단위 면적당 가장 집중되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한중일 이 연안, 우리 황해안과 이 일본 이 우리 동해안을 포함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까 유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유럽에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핵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이든 안 하는 국가이든 다 참여해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익과 안전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고, 이 과정에서 이 부품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부패된 관료들이 그 부품 조달 과정에서 부패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자력은 초월경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모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기로 이 동아시아의 안전 레짐을 구축하고, 이걸 국가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까도 말했던 우리 일본의 가나가와현, 그다음에 중국의 뭐 해룽장이 아니고 그 동북 삼성 중에
예, 라오닝성 이런 성정부, 일본의 현 정부 그리고 우리 경기도 이런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한번 논의를 일단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든 안 되든 이걸 논의를 꺼내놔야 나중에 우리가 차단을 할 때 명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지 않습니까? 포드 레코드, 우리가 이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1단계는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발적으로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한국, 미국,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눈 감아주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사회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이니까 이게 된 다음에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본은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피해도 보고 있지만 가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국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우리와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2단계 일단 1단계로서 이런 게 되고 나면 2단계 상대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아세안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이게 3단계, 4단계로 올라갈수록 국제기구로 가기 전에 국제적인 그런 그린피스와 같은 지자체, 그다음에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기구 가기 전에 NGO, 그다음에 국제기구화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5단계까지 가면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들 간의 어떤 협의체라도 만들자. 느슨한 협의체, 아세안처럼 이걸 굳이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라도 만드는 것을 경기도가 나서서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게 아마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일본을 장기적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떻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큰 거대한 플랜, 이 플랜 속에서 앞에 나왔던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행위 주체를 지방정부가 어째 하다 보니까 가운데 갔는데 이 문제는 중심적인 역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 이익으로 자꾸 가면 국가들은 자꾸 상대적 이익,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 일본은 또 한국이 득을 보는 게 아니냐라는 눈치를 보지만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각 자기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의 주민들이 상권, 그 다음에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화와 협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정책을 지원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야지 어떤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는 데 중점을 둔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일본을 압박하게 되고 뭐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중국 압박하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이런 패권 경쟁 구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 정책 제언은 앞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방정부 차원, 시민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논의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 할 게 없다, 해도 안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